간단하게 말씀드린다. 이러한 것이 진짜 꿈의 묘미예요. 꿈의 그 경이로움. 그게 아마 다가와지실 거예요. 꿈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꿈을 꾸면 이것이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이거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개꿈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 정말 그 꿈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아닌 거예요. 실은 모든 꿈은 다 좋은 꿈이에요. 네. 그 사람들의 인지로 그 꿈을 재단을 하는 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의 경이로움 그 자체라니까요. 꿈을 꿀 수 있다. 꿈이 꾸어진다. 그죠? 어마어마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쩌면 마지막 미지의 영역, AI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러한 미중의 창조의 영역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그 권능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잠, 꿈, 이 사유, 그죠? 깨달음, 되어짐, 창조. 그걸 통해서 그 미중의 창조를, 이것이 그야말로 AI, 인공지능과 극적으로 차별화되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부터 이런 우리 인간 고유의 길로 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AI한테 치여요. AI하고 경쟁해야 돼. AI 경쟁 상대가 돼. 이거 얼마나 웃긴 장면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죠? 자, 봐요. 이제 조금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어서, 여기까지 했었죠. 큰일이 일단락이 돼요. 좀 쉬려고 우리나라 남쪽 끝 섬인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산책을 나섰는데, 묵고 있는 집 안주인이 시내가에서 빨래를 한다. 이사를 가려고 정리를 하는 것이란다. 이 장면은 뭐냐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했죠. 스스로 온전히 서게 되었어요. 그죠? 인간 다음에 그 대업을 도모하고 이로써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남쪽 끝 섬, 그러니까 여기는 제주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제주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한자어로는 다른데 실은 본질적으로는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도달의 개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행 관광지로 간다 뭐 어쩐다 요 개념 정도가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제주도라는 이 독특한 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다움을 꼭 피워낼 수 있는 도달점, 거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제주도를 가게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다움으로서 그 완성, 그 도달을 했어요. 그 섬에 이르렀어요. 도달, 달성했어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친정으로 제주도에 갈 수 있고, 제주도에 본인의 그 자리가 마련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제주도 의미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주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쪽 끝 중에 끝이죠. 그죠? 아예 섬을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주도를 그 관광차 가시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 본질의 인간은 본질의 나의 완성을 위한 그 궁극적 도달점의 의미로서 내가 제주도를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셨을 때 그 제주도 여행이 굉장히 경이롭게 펼쳐질 거예요. 묘한 그 꿈도 꾸시게 되고, 자신의 어떤 새로운 그 깨달음이 도모되기도 하고, 네, 그리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제주도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 바다 건너에. 얼마나 멋져요. 그죠? 네. 그렇게 산책을 나와서 묵고 있는 집 안주인이 시내가에서 빨래를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장면은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요 님께서 대업을 다 도모하고 스스로 섬을 이루어서 제주도에 갔는데, 어느 펜션 같은데, 리조트 같은 호텔 같은데 묵게 되었다. 그 집 주인이 뭐 호텔이 아니겠네. 그러면 리조트 뭐 펜션 멋진데, 그죠? 경관 좋은데 안 주인이, 그 안 사장님이 시내가에서 빨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자, 요것의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섬을 이루었다. 그러면 어째요? 제주도의 본인의 본인의 자리,
본인의 정체성이 제주도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이루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의미겠죠. 그러면 거기가 내 자리인 거예요. 내가 나무집에 어느 편지를 기거했다. 이거는 현상적인 내용이고, 이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섬을 이루어서 제주도라는 곳에 도달해서 말 그대로 제주도 모든 주도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해서 그 자리, 본인의 정체성이 그러한 제주도에 자리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안주인 개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주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주도가 본인의 정체성이다. 본인의 정체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본인의 정체성은 이거죠. 자기 자신이죠. 그죠? 영혼과 물질 육신. 임자 있는 남빼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안주인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본인을 말해요. 본인이 거기 자리가 있으니까, 본인의 정체성이 그 자리니까 본인의 집이 거기다가 말이에요. 내가 나무 집에 새들어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그러니까 안주인 개념 뭐냐면 자기 자신, 그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냐면 이 임자가, 주인이 뭐라 그랬죠? 영혼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안주인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한다 이 말은, 여기서 안주인은 뭐냐면 이 꿈을 꾸신 본인의 영혼을 말해요. 본인의 근본 질량, 근본 정체성이 스스로 섬을 이루게 됐어요. 이렇게 승화, 진화를 이루었어요. 요 말인 거예요. 우리로 아름다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운 내 영혼이 됐어요. 그 자리가 제주도인 거예요. 남쪽 끝 섬. 네. 그러한 스스로 섬을 이룬 상태에서 본인의 자리가 거긴 거예요. 거기에서 안주인이다 이 말은 본인의 내적 임자, 이 영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주인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보내주신 님의 영혼을 말해요. 지금까지의 영혼. 이 개념이에요. 영혼도 지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자기 자신을 노크해 가요? 요 물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 이건 보편적 영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보편적 영혼의 선생님 개념 영혼이 일상일신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우리 인간이 최종적 도달점으로서 영혼은 무시무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영혼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개체성으로 수선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주인은 본인의 영혼을 의미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본인의 영혼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한다가 되겠죠. 그죠? 안주인은 영혼이니까, 본인의 영혼이니까, 본인의 영혼이 시냇가에서 빨래를 한다. 이게 정말 진짜 이사 가려고 정리를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깊은 물이라면 깨끗이 빨리겠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주인이 빨래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말은 본인의 영혼이 빨래를 한다. 시냇가에서. 빨래요. 빨래는 옷을 빠는 거죠. 그죠? 이불을 빠는 거라든가.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왜 모자하고 옷하고 신발에 대해서 우리 인간다움의 견지에서 그 본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모자는 자기 자신의 존엄. 그죠? 그래서 왜 예를 들면 그 경찰 복장이 있고 뭐 재판관 판관의 복장이 있고 막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모자는 존엄, 본인의 존엄에 해당하고, 옷이 뭐라 그랬어요? 옷은 예? 옷은 본인의 나래. 우리가 왜 옷이 날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나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옷을 안 입으면 어때요? 그냥 나체 상태잖아요. 나체 상태 안 살아가잖아요. 나라는 나체, 그죠? 순수 나. 거기에 수만 가지 옷을 입거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옷이라고 하는 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세상에서 나래를 펼쳐간다. 자신을 확충해 간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맞는 색깔, 어떤 품격, 핏감, 뭐 모양새, 이런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옷을 빠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지난 나를 이루었던 나의 세상살이의
세상살이 동안에 걸쳤었던 나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무늬, 인생의 족적, 종적, 그 흔적, 그 오세가 그 채취며, 예를 들면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고기 냄새도 배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를 험한 데를 다녀오면 막 흙탕물 튀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옷에 그런 것들이 다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지난날의 나의 종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이거를 빤다. 새롭게 세탁해 내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날을 정리정돈한다라는 의미예요. 옷을 빤다, 빨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더 멋진 게 뭐냐면 이거를 세탁기에 돌리는 게 아니죠. 집안에서 하는 거 아니죠. 시냇가에서 시냇물에서 빨래를 하죠. 이게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깊은 물이라면 깨끗이 빨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냇가. 아까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리함이 대표적인 건 물입니다. 그 수선화. 그러니까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순리함을 온전히 해냈어요. 그 꽃을 피웠어요. 그로써 그 신선의 경지, 거기에 도달했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서게 되었어요, 이 의미거든요. 이해되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래야 우리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물도 가장 자연스러운 물, 신의 물로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순리함으로 지난 날을 정리정돈하게 되었어요. 즉 온전한 사유를 통한 깊은 성찰로서 지난 날을 쫙 돌아보면서 이거를 갈무리하게 됐어요, 이 말이죠. 도리에 맞는 순리함으로, 그죠? 그래서 이 신의 물이라고 하는 거 정말 멋지죠. 이 하나하나가. 이거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거. 집안에서 수도트로 나오는 물이 아니죠. 대자연 속에 그냥 그렇게 순리하는 물이죠. 자연 스스로 그러한 물 이게 신의 물이죠. 그걸로 지난날 자신의 흔적, 자신의 종적, 자신의 삶을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리정돈하는 거. 이게 빨리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 새롭게 정리정돈하는 것도 자기의 억측이나 오만이나 편견이나 자기의 잣대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러한 이 순리에 맞도록 그 도리의 근거의 순리에 맞도록 지난날의 자기 자신을 정리정돈 해요. 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깊은 물이랑 깨끗이 빨리겠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지죠, 그죠? 자, 그러는데 이 빨래를 왜 하냐? 이사 가려고 정리를 하는 것이란다. 그 암주인. 그럼 암주인이 뭐였죠? 영혼이죠. 영혼이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 가기 위해서는 어째요? 지난 날을 지금 빨래를 하는 거예요. 자연. 그 순리대로 맞게끔.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말은 이 영혼이 다른 영혼으로 새롭게 거듭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제주도 상태, 스스로 선 제주도 상태에서의 정체성, 그 영혼이 이제 더 점핑하려고 한다, 이 의미겠죠? 그죠?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니 서울에서 사촌동생, 여기 이제 이름은 오춘자 자자, 오춘자님이세요. 사촌동생이 와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그죠? 이제 이렇게 된다 합시다. 자,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 나와요. 여기가 제주도죠. 이 제주도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 섬이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동그라미 형태인데 그냥 완전히 동그라미가 아니고 동그라미이면서 요거요. 요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우도가 있고, 한가운데 여기 한라산이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다 보여요, 제주도. 그래서 또 이게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서귀포, 여기는 제주, 딱 절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가 이걸 왜 그랬지? 자, 그러는데 지금 제주도에 와 있잖아요. 제주도에 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촌 동생 오춘자님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와 있는 거야. 빨리 깨끗이 되겠네 하고 집에 딱 돌아와 봤더니
서울에 있는 오춘자님이라는 사촌 동생. 그 혈연이 온 거죠, 혈연. 친지. 자, 그러면 일단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육지 끝, 여기가 땅 끝, 여기가 이제 해남이고, 그죠? 아, 여기가 아니면 여기는 고흥 뭐 이쯤 되고, 해남이 요쯤 돼요. 아, 그죠? 그럼 여기가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지난 날 그 터전이었던 세상, 거기에서 오춘자라는 사촌 동생이 왔어요. 남이 온 거 아니에요. 혈연, 즉 뭐냐면 혈연은 뭐라고, 가족, 친지,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우리라 그러죠. 우리. 나 너 우리로 치면 그러면 뭐냐면 지나온 나의 세상살이 거기에서 우리로 있었던 사촌 동생. 근데 이름이 오춘자님이시잖아요. 이게 왔어, 제주도로. 왔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오춘자님이 여기에 있었는데 새롭게 제주도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춘자님 꿈에 어떤 그 등장 인물이 있잖아요. 등장 인물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그 등장 인물과의 관련성. 그럼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꿈에 등장했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친근한 사람이 이제 꿈에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꿈에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나하고 어떤 그 척이 져 있는 부정적 개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는 또 반대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람이 이름 있죠, 이름. 예를 들면 오춘자님, 강감찬님, 그죠? 이런 이름 때문에 그 등장인물이 본인의 꿈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 이름이 갖는 의미 때문에 그렇다가 말이에요. 그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그 우리라고 하는, 남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오자, 춘자, 자자라고 하는 이 이름 속의 의미를 갖고 꿈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촌 동생 오춘자님만 있겠어요? 여러 명이 그 중에 왜 오춘자님만 오겠냐고. 이 이름 때문에 그래요. 춘자. 자, 이게 뭐와 관련되냐면,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이 꿈 자체가 뭐라 그랬죠? 이 꿈을 보내오신 님의 새 청춘옴이라 그랬죠. 새 청춘. 저기 춘 있죠, 춘. 범. 요 오춘자, 춘. 자,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황홀한 내 인생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의 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왜 그러냐면 봄은 이제 막 생동하는, 싱그럽고, 그죠? 막 다채롭게 생명이 ቁ떡꾸떡 막 되는 역동적인, 가장 활발하게 살아있는 요때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시작점이거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청춘이라고 해요. 내 청춘 어디 갔나? 청춘 때가 그렇게 싱그럽고 내 삶에 있어서 아주 뇌리가 팍 박히는 그런 왕성함, 그 활성을 일으켰던,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이게 활성이 떨어지잖아요. 점점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청춘. 근데 그것도 청춘보다도 더 어렸을 때로 가버리면, 아기 때로 아예 가버리면 이거는 뭐 수업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본격적인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청춘. 그래서 그 인간다움을 이룬 상태에서 청춘, 그 오춘자님이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표현해 보자면, 봄, 그 계절의 시작, 만유가 꿈틀대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 싱그러움 속에서 그러한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자를 이게 척자잖아요. 잣대, 자. 그야말로 잣대.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춘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가치척도, 그 잣대를 갖고 있는가, 그의 주관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의 정신세계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게 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를 결정해 가거든요. 그잖아요? 그게 실은 인자고 주인인 거예요. 그 개념이 용언 개념이고, 원초적 자, 개체적 총체로서 원초적 자. 그래서 이 용언은요, 그의 용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용언이 그의 전체의 삶을
견인 추동해 가는 거예요. 핵심. 그야말로 영원히. 그래서 이게 본질적 임자, 참된 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나라면, 겉대필진 나라면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춘척, 가장 싱그럽고 왕성하면서도 파릇파릇한, 그죠? 그러한 잣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춘이다, 저기서 색 청춘이다, 이 말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내가 진짜 인간의 청춘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 육신이 노화에서 뭐 소화로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춘을 맞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나의 세상살이에서의 온갖 기존의 가치척도를 새롭게 정리정돈, 아까 빨리 했잖아요. 새롭게 정리정돈, 순리에 맞게끔, 도리에 근간 순리에 맞게끔 정리정돈해서 새로운 가치척도, 만물이 다시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꿈틀대고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잣대, 그러한 정신세계, 그 내적 본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됐을 때 정말 본질의 청춘인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몸만, 이 물질 60만 절반인데 새로운 인생 못 살아가요. 이거 본질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오춘자라는 개념이 바로 이를 의미해요. 이후에 스스로 섬을 이룬 상태, 제주도 이 상태에서 그 영혼이 이사가 더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더 크고 넓고 깊은 그 영혼으로 상승 발전, 대점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싱그러운 소생하는 그러한 가치적도,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인지, 새로운 사유, 새로운 이해와 정의과 각성의 그 잣대, 그것이 왔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제주도에 와 있어. 그 오춘자님이 와 있어. 그러는데 이게 이제 더더욱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춘자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 그 오춘자님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주, 도리, 그 도리에 근거한 새로운 순리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척도, 이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서울 한 중심에서 온 거잖아요. 서울이 예전으로 지금 이따가 2부에서 지금 나오려나? 여기에 임금이 있는 곳이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잖아요. 본질적으로 핵심이잖아요. 우리 나라의. 거기서 왔다, 이거잖아요. 그러는데 그분 사촌 동생 오춘자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여기서 이제 또 사람 이름이 나오는, 이걸 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자, 첫 글자 성은 임씨예요. 임씨인데 가운데 글자는 빼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이렇게 세 글자로 되신 분이에요. 누구가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을. 근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찾아왔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여기서 자꾸 오라고 하는 거야. 오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님께로 찾아왔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치척도, 그 소생을 일으킬 수 있는 더 점핑된 그 내적 본질이 지금 와서 자리하게 됐어요. 찾아왔어요, 이 말이 임해졌다, 이 말이에요. 찾아왔어요. 여기가 임이잖아. 임해진다. 요리 안 가고 요리 왔어요. 그러면 새로 나아갈 수 있는 지난 날이 가고 새 날이 올 수 있는 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게 옴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새로운 가치 쪽도 준비돼. 그 다음에 그 삶을 영속해 갈 수가 있겠잖아요. 자, 그러는데 여기가 오라는 거야. 근데 그리 안 가고 요리 와야 될 것 같아서 요리 왔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이름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 꿈에 등장한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요분은 이 꿈을 보내주신 우리 님의 이제 예를 들면 그 지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분이 굉장히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제주도 오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즉 지난 날에, 지난 님의 날 속에 요분이 상당한 만큼 결정적인 어떤 영향 또는 어떤 도움, 이런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거는 여기 이 무태 있을 때의 지난 날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지난 날을 그 안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이분의 의미는 뭐냐면, 이 꿈에서 등장하는 의미는 뭐냐면 진한. 근데 이제 다 지난 거예요. 진한 인도요, 인도. 나를 인도해줬던, 그러나 이제는 지난 날의 종적에 해당하는 금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이 우리로서 새 가치 척도가 이제 지난 날이 갔잖아요. 지난 날을 수료했잖아요. 그게 육지에서 삶이었거든. 이제 제주도 내가 와 있거든. 제주도로 점핑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거든. 그 정체성이, 질량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인도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되어졌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요리 왔어요. 우리 님에게로 왔어요.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또 나와요. 이따가. 요 분의 요 이름이 그 의미예요. 지난 날의 인도. 지난 날에 나의 어떤 일정 정도의 방향성을 잡아줬던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수리해서 화려한 수선화 꽃을 스스로 섬을 이루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지난 날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새 도리에로 나가게 됐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새 도리에 근거한 새 순리에로 대점핑, 대도약을 이루게 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가치척도, 그 내적 본질, 그 정체성이 온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들어가니 주인이 과일 한 접시를 들고 오셨다. 그럼 여기서 주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안주인이? 이거요. 본인의 영혼이요. 지금까지의 본인의 영혼이에요. 본인의 영혼이 과일 한 접시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꼴일 것 같아. 고른 이래도, 그러면 이 말은 보기에는 굉장히 과일인데 맛없이 보이는 과일이다 이 말이잖아요. 못생긴 과일. 그래서 이제 우리 님께서 그 사촌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산에서 딴 과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천연 자연식이다 이 말이잖아요. 인위적인 이게 아니고, 이 똘배는 그리 달지는 않아도 몸에는 약이니 먹어보렴 하면서 권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일이죠.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실이죠. 지난 날을 통해서 이룬 그 결실, 그죠? 자, 지난 날의 결실이 무엇이었는가를 낱낱이 얘기해 주는 장면이에요. 보이기에는 이거 꼬리 모양이 말도 안 되잖아요. 못생겼어. 그러니까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이 건강에 그렇게 좋아. 먹어보려. 내실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지난 날을 통해서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 있는 그 결실을 거둬왔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이 꿈 하나하나 이 의미하는 바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것에 끄달리거나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방황하고 이게 아니고, 그 속에 친정으로 내장되어져 있는 그 본질에 충실해서 지난 날을 꾸려왔어. 그러니까 그 결실로 개체성의 수선화를 띄워내게 된 거예요. 우리로 아름다운 수술의 의롭게. 아까 그 수선의 꽃말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고독, 외로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넘고 넘어왔다. 그 말이 되겠죠. 그죠? 자, 먹어보렴 하면서 권하는데, 그러니까 몸에는 약이 되니 먹어보렴. 그러면 요분은 아마도 상당히 건강, 약,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가견을 갖추고 계신 분이구나. 그 자화상이 꿈 하나만 보면 다 읽혀져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권하는데 이 집 딸, 초등학교 고학년쯤 보이는 이 집 딸이, 자 봐보세요. 하얀 원피스에 허리에 하늘색 띠를 둘렀어요. 야, 이제 이게 공간이 없어. 이거 좀 지웁시다. 이건 뭐 다 이해했으니까, 그죠? 뭐야 이것도 지웠네. 여기를 지우고 수선화 참 멋지죠. 수선화.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원피스만 그려볼게요. 그 아까 옷이 저기 갖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자애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원피스로 합시다. 그럼 이게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 그 다음에 여기 띠가 있다 그랬죠. 그럼 허리쯤에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띠가 요거는 하늘색이에요. 근데 얘가 누구냐면 요 안주인의 딸이죠. 그죠? 아까 안주인은 뭐라 그랬죠? 본인의 영혼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본인의 영혼의 딸이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 개념이 본인의
본인의 새 영혼 개념인 거예요. 그랬잖아요. 자, 근데 본인의 새 영혼은 어쩌냐면 아주 파릇파릇한 청춘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6학년쯤에 여자아이야. 여분이 여성이시거든요. 여자아이인데 본새가 하얀색 원피스에 하늘색 띠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좀 반대 개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내나 착용하는 복장이야 똑같을 거니까 그럼 원피스에 띠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좀 반대 개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뭔 색이겠어요? 여기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의 반대 개념으로 하면 검정색이겠죠. 그죠? 그럼 이제 검정색 원피스에 내나 이제 저기 영혼 개념이니까 하늘색은 갖다 칩시다. 자, 요 개념이 되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요. 참. 그러면 이 영혼이 여기요 육지에서 살았을 때의 그 지난 날의 영혼 개념이 뭐냐면 요 개념인 거예요. 본인의 영혼이 우리 꿈을 보내주신 님의 영혼이 검정색 원피스에 하늘색 띠를 두른 요거를 표현하자면요 유추해 보자면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 보자면 그러면 요 이제 복장인 거예요. 이러한 그 본인의 영혼의 날에 영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은 같은 게 하늘색이죠. 그럼 뭐예요? 그야말로 하늘뜻 그대로 도리에 근간 순리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띠를 이렇게 들고 있다 이 말은 제가 예전에 데모하다가 정경한테 붙잡혔어요. 대학생 때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정경 100볼트 한 아저씨가 허리띠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 꼼짝을 못하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 강주에서 충청도 끝나면 이거 허리띠 잡아버리면 진짜 꼼짝 못해요. 이 띠가 그러니까 띠는 이 띠는 이 달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띠 혁대 이게 딱 그 중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중심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해했잖아요. 자, 그러는데 이제 색깔이 다르죠. 여기는 검정색이고 여기는 흰색이잖아. 하얀색이잖아요. 아, 이게 참 멋진 장면이에요. 자, 여기 우리 칠판이 하얀색이고 보드마카 검정색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얀색이 원래 원초적인 바탕이고 그 위에 무늬로 이렇게 하는 게 검정색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고 만유의 이치도 그러해요. 뭐냐면 자, 검정색은 모든 색을 머금고 있는 색이죠. 그죠? 다 담고 있는 색이에요.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은 모든 색을 다 합치면 검정색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딱 저기 하면 빨간 계열, 파란 계열이에요. 색을 크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그죠? 그럼 그거 합치면 뭔 색이 돼요? 검정색이 되죠. 검정색. 그죠? 그래서 검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양한 세상 사리를 말해요. 왜?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게 공에 해당하고 이게 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색의 종합, 색의 총체, 그게 검정색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색을 다. 그럼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두 다에 대한 섭렵, 흡수, 이해 정립, 각성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검정색. 그래서 검정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흰색은 뭐냐면 이 검정색에서 검정색 모든 색을 다 담고 있죠. 모든 색을 다 반사시켜버리면 흰색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뭐든 그림이든 뭐든 다 하얀 도화지에서 시작한잖아요. A4도 하얗죠? 공책도 하얗죠? 도화지도 하얗죠? 우리 인생, 인간다움의 시작, 그 첫 출발점도 다 하얀색인 거예요. 해맑음. 어떤 티, 얼룩도, 때도 묻지 그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죠? 그 온전하고, 그 고요하고, 그 넉넉하고, 그 청아하고, 그 단아함. 이 하얀색이거든요. 그죠? 우리 때묻지 않은 순수함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 색으로 표현은 뭐예요? 하얀색. 그 하얀색에 색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운 하늘 뜻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 말은 하얀색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에요. 백미를 먹는 백이민족. 그죠? 그래서 세상을, 그러한 상태로 생겨나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의 색들. 그러니까 공, 즉, 시, 색, 색, 즉, 시, 공.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로 치면.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는 세상에서 많은 걸 선입했으니까 검정색 원피스에 하늘색 띠를 둘렀겠죠. 그러는데 그게 기존의 이 안주인 용언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그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새 용언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 딸이니까. 그것도 파릇파릇한 청춘이 시작되는 새 용언. 용언의 대개벽. 용언의 새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하얀색 원피스에 하늘색 새 용언 개념으로 나와집니다. 이로써 새로운 제2의 인생, 새 청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진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여기 전반 묶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집 딸이 하얀 원피스에 허리에 하늘색 띠를 두른 새 옷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자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인자로 시작한 그 분 있었죠. 그 아저씨가 오라고 하는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딸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이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선생님의 용언, 새 용언으로 제가 자리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그 임으로 시작하는 그분이 또 오라 하는 거야. 이 딸한테. 근데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싫어요. 저는 선생님의 용언이 될래요. 이 말이죠. 즉, 그게 아까 그 의미가 뭐라 그래? 진한 인도. 이제 진한 인도가 필요 없어요. 새롭게, 파릇파릇한, 소생하는 청춘의 용언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이 말인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전반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 전반 묶음 전체는 지난 날이 가고, 새 날 올 준비가 다 되어야 된다. 수선화로 치면 객체성의 수선화를 다 피워냈어요. 이 의미인 거예요. 정말 멋지죠. 자, 이 꿈이 수선화 꿈을 꿨어요. 그랬죠. 공교롭게도요. 야, 이제 이 수선화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2부에서.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건 2부 노래고, 수선화 노래가 대표적으로 가요로서 수선화 노래가 하나 있고요. 가곡으로서 수선화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이 전반부 꿈은 지난날 감이라 그랬잖아요. 방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지난날 꿈은 가요로서 수선화를 들어보시면 더더욱 깊이 풍성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수선화 노래 2곡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가요, 현철님이 부르기도 이거 꽤 오래된 가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그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 미스터 트롯 3에서 손비나 알죠?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분이 부르신 이 수선화,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이 이 전반부 꿈을 다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최대로 크게 들어보세요. 이 가사를 음미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 좀 보실래요? 읽어봐 줄래요? 요 손비나님이 몇 등? 2등에 한 건가요? 네? 김용빈 거기가 1등하고 그 수선화 노래인데요. 이 수선화 이 노래가 전반부 꿈에 지난날에 대한 수선화를 피웠다. 그 해당해요. 수선화 가사가 그 한번 봐보세요. 그 말을 듣지 말아요. 귀를 막고 듣지 말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들은 서러운 눈물 되니까. 얼굴도 보지 말아요. 눈을 감고 보지 말아요. 그 얼굴 가슴에 새겨두면 지울 수 없으니까. 야,
그 말과 얼굴이죠. 그 말 듣지 마세요. 서러운 눈물 되니까. 그 얼굴 가슴에 새기지 마요. 집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크게 이 두 가지에 좌우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말과 그 얼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에 해당하겠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외양, 그죠?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 네. 오늘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어오고 나 또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들에 끄달리고 그 말 때문에 아파하고 그 말 때문에 숱한 방황을 해요. 또 그 말 때문에 크게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여지없이 그 얼굴 그 사람 또는 그놈 또는 그녀 또는 그죠? 이 얼굴 그죠? 수많은 관계성 그죠? 수많은 그 외양 수많은 그 인연들 이것들로 지난 날이 지난 나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왜곡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죠? 도약하기도 하고 굉장히 저마다 인생을 결정해 가죠. 자 그래서 참으로 세상에서는 고유한 내 자신 나를 유지하고 더더욱 아름답고 성스럽게 가져가기가 참으로 힘들어. 수많은 말, 수많은 얼굴 이 속에서 나의 고유세는 그 지켜내기가 더더군다나 막 도약을 이루어내기가 그죠. 그래서 참으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참으로 보아야 할 그 그 얼굴 그 진면목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요기님처럼 개체성의 수선화 오히려 하려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워서 마침내 남쪽 끝 스스로 서게 되는 이걸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가사가 그런 역경을 딛고 수선화를 피워낸 겁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가 올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러잖아요. 귀를 막고 듣지 말아요. 눈을 감고 보지 말아요. 이제 이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요 같은 표현이 뭐냐면 그 금강경에 그 문구가 있죠. 범 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 열애 겉으로 드러난 그 얼굴 그 상 또 진정으로 진리와 진실과 진정을 담은 그 말씀이 아닌 그 헛된 말들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그 진면목을 봐라. 그랬을 때 열애를 챙겨놔요. 여여하게 되어진다. 세상에서 온갖 그것들을 훌쩍 초월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해탈 개념이죠. 그죠? 해탈 개념이죠. 이름 모를 언덕에 홀로 피었다. 무세월에 시달린 모습, 내 모습 애처로 눈을 감는다. 언제 피려나 찬바람 불어오면 외롭게 고개 숙인 채 그 님을 기다리다 시들어가는가 가엾은 수선하야. 조금 감성을 덧대자면 우리 저마다 정말 이름 없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이름 없는 언덕에서 홀로 애처롭게 쓸쓸하게 그래도 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나마 인간의 양심과 그 인간의 면모로서 의롭게 자기 자신을 가지고려고 하는 그런 지난 날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 그 지난한 그런 삶들 속에서 수선화를 피워냈어요. 이렇게 해서 새 영혼으로 도약을 이루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전부 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 해야 또 너무 길을 것 같아. 그죠? 네. 쉬었다가는 그 후반부 꿈. 이거 얘기는 간단해요. 또 여기서도 가곡으로서 그 수선한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